BMF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가 오는 일요일 열리는 찰스 올리베이라와 일리아 토프리아의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 거야. 그 두 사람 모두와 함께 옥타곤에 서봤잖아. 다들 알잖아. 그 두 사람과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 내 마지막 경기 말이야. 어쨌든 이번 경기는 진짜 완전 재밌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찰스 올리베이라를 무시하고 있던데 너넨 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찰스를 무시하면 안 돼. 얜 항상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거든. 내가 예상하는 그림은 찰스는 좀 맞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리아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봤잖아.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물음표는 일리아의 처음 한방이 찰스를 끝내버릴 수 있냐는 거지. 일리아의 한방이 찰스를 끝내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찰스가 거기서 회복을 못할지, 이게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물음표인 것 같아. 일리아가 찰스한테 처음에 어떤 타격을 먹이든 간에 그 한방으로 찰스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을까? 아님 데미지를 입은 찰스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반격해서 또 어떻게든 피니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일리아가 피니쉬를 시키거나 KO로 이겨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또 찰스가 서브미션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본인 방식으로 피니쉬를 하든 심지어 KO를 만들어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 이번 경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찰스 올리베이라를 무시하고 있는데 찰스는 이런 언더독일 때 진짜 잘하거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찰스를 간과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얜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더라고.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아마 1라운드 3, 4분 안에 승부가 갈릴 것 같아. 왜냐면 올리베이라는 한방 맞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일리아가 그 한방으로 완전 실신시킬지 아니면 찰스가 데미지를 받고도 어떻게든 다시 반격할 방법을 찾아내느냐지. 이게 이 시합의 주요 포인트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찰스가 맞고 가느냐 아니면 맞고 쓰러지더라도 지난 게이츠전이나 포에리에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리아도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죠. 본인 파워는 다르다며 본인한테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돌아온 일요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한 최근 재앙 실버와의 경기가 확정된 디에고 로페즈가 인터뷰를 통해 재앙 실버와의 경기를 받게 된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디에고 로페즈의 존중할 만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재앙 실버와의 경기는 10일 전쯤에 오퍼를 받았어. 헌터가 말하길 야이르가 나와의 경기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헌터가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길래 내가 헌터 어떤 시합을 원하든 간에 그냥 던져줘. 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라고 했어. 나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와의 시합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어. 왜냐면 나도 그렇게 UFC에서 컸으니까. 나도 밑에 있을 때 탑에 있는 선수와 싸울 기회를 원했거든. UFC는 나한테 기회들을 줘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타이틀전도 했고 지금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설사 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벤터급 파이터 라울 로사스 주니어는 최근 일리아와 찰스와 함께 찍은 사진이 돌면서 일리아의 사이즈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일리아의 사이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일리아를 보고 놀랐냐는 질문에는 아니, 왜냐면 그니까 걔를 봤을 때 오해하지 마, 게이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리스펙의 의미로 포옹을 했을 때 걔 몸이 엄청 근육질이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왜 라이트급인지 알겠다 이랬어 라고 얘기했고, 이에 찰스는 어땠는지 일리아보다 훨씬 컸냐는 질문에는 응, 키로 봤을 때는 그랬지. 그니까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뭐 확실히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라울은 존 존스의 기록인 23살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깨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고, 메랍과는 어릴 때부터 함께 훈련도 했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줘왔기 때문에 타이틀전을 나중에 치르게 된다면 그 상대가 메랍이 아니었으면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과의 경기를 앞둔 메랍과 훈련을 하던 도중 본인이 더블렉을 시도하다가 메랍이 머리를 벽에 크게 부딪혀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본인 때문에 션과의 경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승리했다 얘기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꺼내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더 리스펙하게 됐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UFC 317 기자회견 후에 일리아와 찰스의 첫 페이스오프가 있었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AI 영상이 돌았습니다. 단신 패밀리들이 본다면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영상인데요. 실제 모습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미 장신의 맥스를 상대로도 KO 승리를 거둔 일리아인데요. 차로도 KO 시킬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최근 은퇴한 존 존스가 본인은 사실상 작년 11월 스티페와의 경기 이후로 은퇴를 했었다 주장했습니다. 난 지난 11월에 은퇴했고 그 이후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어. 경기를 안 뛰는데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근데 정말 재밌어. 더 이상 땀 흘리지 않고 내 개성을 활용해 팬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꽤 괜찮은 일이야 라고 얘기했고, 이 한 팬이 그럼 왜 체급을 정체시켰냐고 하자 존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좀 더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을 1000번은 들었어. 이게 진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UFC로부터 계속해서 회유를 당했다. 체급 정체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존 존스는 스티페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톰과의 경기는 원하지 않지만 페레라와의 경기는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후 한 유튜버의 컨텐츠에 출연해서도 앞으로 UFC에서 몇 경기 더 뛰는 게 목표라고도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또 UFC 측과 명백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파이트 머니도 오퍼했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 본인은 11월에 은퇴했다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UFC 플라이급 레전드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에리얼 헤라니 쇼에 출연해 존 존스의 고트 논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없어. 하빕도 단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없고 GSP도 단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없지. 우린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박탈당해 본 적이 없어. 과거로 돌아가 존 존스의 커리어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난 존 존스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걘 정말 대단한 운동선수였어. 하지만 역대 최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있는데 해당 스포츠에서 고트로 여겨지는 선수가 있다면 한 명만 대봐 라고 얘기했습니다.